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새해 목표는 12월에 세우지 말라라는 주제를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당근 자판기님의 인사이트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서 시간별로 일정을 관리한다라고 해요. 퇴사를 하고 이분은 개인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돌아보면 이렇게 시간별로 관리를 하니까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채워놓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을 되게 알차게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뭐 크게 오늘 뭘 하겠다 이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시간을 더 알차게 쓰는 방법은 이렇게 시간별로 1시간 30분 뭐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쓰게 되면 더 알차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년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되거나 아쉬움이 남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살아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정말 잘 산 거죠, 그죠? 그렇다라면.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또 돌아보고 내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과 이미 퇴사를 한 사람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이게 뭐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서 성장 욕구가 있어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커리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죠?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시겠지만 사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월급이 안 나온다든지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월급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알차게 시간을 쓰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더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찰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그 시점을 보통은 여러분들이 12월에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아니다. 8월에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8월 달에 무슨 중간 점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중간 점검 내지는 새로운 계획일 수 있고 수정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잘 됐다라면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8월에 돌아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그 올해의 성과를 잘 이루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은 기간에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잘했다라면 유지하면 될 것이고 부족하다라면 뭔가를 또 변경 내지는 추가해야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내년 것도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는 12월에 하되 이 1월에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1월에는 바로 이어서 시작이 된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바로 1월에는 계획하는 단계가 아니라 바로 실행에 들어간다. 계속 지속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생각이 역시 다르구나. 이 부분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직장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가 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정 뭐 개인적인 사정이야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또 퇴직을 해야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뭔가를 또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신이 어떤 뭐 일을 하고 싶고 어떤 그 목표가 있고 그러면 어떤 계획이 지금 필요해서 몇 년까지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뤄보겠다.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가서 뭔가를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겠지만 그게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나만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획 세우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은 뭐뭐뭐 해야 되겠다라고 세우고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럼 작은 행동들은 뭘 할 것인지. 근데
자기계발 도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 참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죠? 목표를 세우는 거, 그죠? 중요하죠. 근데 목표보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가 중요한데 이 의지라는 게 사실 금방 생겨났다가 금방 또 없어질 수 있죠. 그죠? 지속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좀 망상에 가까울 정도로 말도 되도 안 하는 목표, 그죠?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면 정말 작은 소소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일단 목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다 있겠죠, 그죠? 일단 적어라는 것이죠.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써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눈에 잘 띄는 곳, 여러분들 눈에 잘 띄는 곳, 집안 곳곳에 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자기계발 책을 읽으면 참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냥 넘긴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실행하는 사람은 또 일부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쓰는 순간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눈이 가는 그 시선이 가는 집안 곳곳에 그죠? 붙여놓으면 어때요? 그것을 읽는 순간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방법을 알고 방향을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방향이 하나씩 조금씩 잡혀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대충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하려면은 결국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방향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렇게 해보니까 1년 뒤에는 정말 실행이 되더라. 그래서 핵심 목표를 일단 두세 개 적어봐라. 그리고는 이렇게 적어보니까 결국은 달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 핵심 목표 밑에 우리가 세부적인 거를 좀 이렇게 계획을 원래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세부적인 것이 연결되고 이것이 오히려 이 핵심 목표와 연결되면서 확장되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이 경험을 해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경매를 해서 건물을 낙찰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 임대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은 나중에 호스텔이라든지 건물 매각 매수까지 그다음에 뭐 매각도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그죠?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보이고 그 방향을 알아서 잡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분의 목표는 당연히 건물을 사는 것이었겠죠. 그때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몰랐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인이 적었던 그 건물 사는 게 결국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이 성장이 그냥 목표인 사람 있죠. 나는 성장하고 싶어. 이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천해 보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좋아. 나는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냥 지금 만족스러워. 그럼 지금 그렇게 살면 되죠. 그죠? 그런데 나는 성장 욕구가 있다. 성장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는 것을 이제 추천한다라는 것이죠. 자, 목표는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봤을 때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저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망상에 가까운 것도 될까라고 처음에는 쓰면서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해보니까 된다, 됐다, 되네가 실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을 하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매년 반복이 되니까 적은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되겠지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적는 것을 곳곳에 붙이는 것을 안 하는 일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 이분이 이룬 성과는 당연히 하기 전에 비하면 크죠. 그죠? 그런데 결국은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도 이 1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1, 2, 3 이렇게 가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갭이 엄청 커져서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 버리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인이더라도 자기 삶을 좀 경영할 수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좀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올해 자기 자신에게 좀 칭찬을 하는 거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25년도에 잘한 일 있겠죠. 그죠? 세 가지 정도는 좀 적어보라는 거. 그리고 또 나에게 좀 부족했던 일. 그죠? 부족한 거, 실전 못한 거 있겠죠. 이거 역시도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 26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한 개 내지는 3개 정도 큰 목표를 한번 적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소비를 좀 더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배달 앱을 좀 지우는 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안 입는 옷 있죠. 그죠? 주변에 버려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주변 정리를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새롭게 또 단장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실천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